들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시간이죠. 이제 집에 가실 시간이 됐으니까 아마 즐겁겠고, 이제 별로 좀 마지막 많이 안 남았죠, 그죠? 안 남아서 시간이 그래서 이제 뭐 2시를 넘지는 않습니다. 2시까지 짧게 굵게 할게요. 417페이지로 가볼게요. 417페이지로 가시면은 417페이지로 가시면은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대출 상환 방식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렇게 가볼게요. 자, 우리가 크게 한번 그림 한번 볼게요. 우리가 아까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럼 거치 기간이 있으면 거치 기간 동안에 이자만 내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체 기간이 10년으로 대출 받았다. 그럼 거치 기간이 없어요? 거치 기간이 있어요. 있죠. 그럼 만약에 3년 거치다라고 하면은 거치 기간 동안에는 뭐만 낸다 그랬죠? 이자만 내요. 그런가요? 그럼 만기를 갚아야 되죠. 그죠? 그 만기를 갚는다면 만기 동안 이자를 냈으니 3년 동안은 이 7년은 그냥입니까? 원리금을 냅니까? 무한 몰두한 거예요. 원금과 이자를 같이 상환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방식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거죠. 그런가요? 근데 이자만 내는 게 있어요. 그죠? 자, 어떻습니까? 이거는 원금 만기 일시 상환입니다. 얘는 그냥이다 이자만 낸다. 만기 원금을 상환하는 거예요. 맞나요? 근데 지금 우리가 배우실 거는 그냥입니까? 원금과 이자를 다 냅니까? 다 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융자액이 만약에 1000만 원이다 라고 하고요. 융자 기간이 만약에 10년이고 대출 상환 방식이에요. 대출을 상환하는 방식. 자, 다 고정금리로 전제로 해요. 무슨 금리로 한다? 고정. 그러면 이자가 고정돼 있죠? 그럼 조건이 똑같죠? 근데 상환하는 방식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제목을 볼게요. 밑에 가시면 무슨 균등 상환이라는 게 있죠? 원리금이 있고요. 넘겨보세요. 419로 가시면 원금 균등이 있죠? 찾으셨습니까? 그 다음에 421페이지 가시면 최정식이 있죠? 찾았습니까? 그럼 여쭤볼게요. 얘네들은 이자만 내요? 원과 이자를 다 내요? 다 상환하는 방식이에요. 그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시면 미리 가겠지만은 페이지 422페이지 가시면은 422페이지 가시면은 자, 양가로 5번에 원금 만기 시 상환이라는 게 있나요? 이건 자, 이 만기까지 뭐만 낸다는 거죠? 이자만 내고 만기의 원금을 상환한다는 얘기예요. 이해 갔나요? 그 다음에 계단식은 안 나옵니다. 지워버리세요. 계단식은 보지도 마세요. 원금 만기 시 상환이라는 게 있죠? 그것만 보시고요. 그럼 이제 가볼게요. 천천히 이제 저랑 같이 올게요. 자, 전체적인 이제 틀을 크게 봅니다. 자, 되게 쉬워요. 여러분들이 원금 균등은 뭐가 균등하죠? 균등해요. 어떻게 하셨어요? 글씨가 적혀져 있잖아요. 대화를 합시다. 적혀져 있잖아. 뭐가 균등하다고? 나만 알아? 다 알아. 알겠죠, 그죠? 그럼 원금이 균등하다는 것을 물어보지는 않겠죠. 그죠? 물어봐도 틀린 사람이 있으면 또 물어보겠지만 맞나요? 그렇지요. 그 다음에 되게 쉬워요. 그러면 야 원리금 균등은 뭐가 균등한 거야? 원리금이 균등하죠. 그런가요? 그러면은 원리금 균등은 뭐가 균등하다고요? 원리금이 균등해요. 원리금이 균등. 그냥이야 글씨에 적혀져 있어. 적혀져 있죠. 그렇죠? 그러면 그걸 모르겠어요? 다른 걸 물어보겠어요? 다른 걸 물어보겠죠. 얘기해봐요. 그걸 꼭 캐치하셔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럼 얘네들은 적혀져 있으니까 얘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 색깔 보여요? 이거 이제 물어보는 거야. 자, 이자라는 건 그냥입니까? 남아있는 금액에 적용식입니까? 그럼 잔액이 점점 준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자가 점점 어떻게 될까요? 줄어들죠. 이걸 물어본다는 거죠. 맞나요? 그럼 이자는 그냥입니까? 점점 감소합니까? 감소해요. 그렇죠? 또 물어본 게 뭐겠어요? 전체에 대한 원리금을 물어보겠죠. 초기에 그냥입니까? 원리금이 제일 많습니까? 많고 준다는 걸 물어보죠. 맞죠? 최정식이에요? 최감식이에요? 최감식이라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얘도요. 이 원리금이 균등하다고 물어보는 게 아니겠죠. 그 안에 있는 원금과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물어보는 거예요. 맞나요? 얘나 그냥입니까? 상한이 됩니까? 그러면 처음엔 이자가 많다가 점점 줄죠. 그 얘기해야 돼. 그래야지 맞춰. 그렇죠?
그러면은 원리금은 뭐와 뭐를 더한 거예요. 그럼 여기 밑에는 뭐겠어요? 원금이겠죠. 원금은 점점 늘어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되는데. 원금 균등은 원금이 균등하다는 걸 물어본다 안 물어본다? 안 물어봐요. 아니까. 그냥요 이자를 물어봐요. 원리금을 물어보고. 얘는 원리금이 균등하다는 건 알고 있죠. 그걸 물습니까? 원금과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입니까? 처음에 누가 더 많죠? 이자가 많다는 거죠. 맞출 수 있겠어요? 자, 이렇게 하고요. 자, 어차피 계산 문제가 나오니까 지금 1000만 원에다가 10년이라고 했죠. 그럼 10년이면 원금을 100만 원씩 상환하죠. 그런가요? 근데 연이 됩니까? 월이 될 수 있습니까? 월은 12개월로 또 나눠줘야 돼요. 알겠나요? 자, 이게 계산 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계산 문제는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를 이제 보여드리면, 자, 지금 제가 10년 상환해서 원금하고 이자를 구해야겠죠? 그렇죠? 자, 원금은 그자입니까? 100만 원씩입니까? 100만 원씩 100만 원 상환되겠죠? 만 원을 빼고요. 맞아요? 근데 첫 해는 상환이 됐어요? 아직 안 됐어요? 안 됐으니까 1000만 원의 10%니까 이자도 100만 원이 되겠죠? 그런가요? 그럼 처음에 내야 될 금액이 적어요? 제일 많아요? 많다는 거죠. 초기에. 그렇죠? 자, 이자율이라는 것은 상환된 금액에 적용시켜요? 남아있는 금액에 적용시켜요? 그러면 1000만 원에서 100만 원이 상환됐죠. 그럼 원금은 100만 원인데 900이 남잖아요. 10%는 90이 된다는 거죠. 그런가요? 190이 되고요. 한 번만 더 할게요. 자, 이제 그냥입니까? 200만 원이 상환됐습니까? 그러면 얼마? 800이 남았죠? 10% 8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이해 갔나요? 그러면 10만 원씩 빠지는 거는 100만 원씩 빠지기 때문에 그렇죠. 마지막은요, 우리가 모의고사에 따는데 10회가 더 쉬울 수 있어요. 10회는 100만 원이 나왔기 때문에 100만 원의 10% 10만 원밖에 안 남습니다. 맞습니까? 110이고, 그 다음에 요즘 트렌드가 9회차가 떨어져 버려요. 그럼 9회차는 8회차까지 끊으세요. 몇 회차까지? 8회차까지 끊는 거죠. 다시 갈게. 9회차 나오면 몇 회차까지 끊어? 자, 얘는 9회차가 나올 수 있다는 거는 뭐가 균등하기 때문입니까? 원금이 균등하기 때문에 9회차까지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100만 원씩 몇 번 갚았냐? 800이 상환됐네? 그럼 얼마 남았지? 200이 남았어요. 이렇게 분위기가 좋지? 200이 10% 20만 원이죠. 그래서 100만 원에다가 20만 원을 구하는 120만 원이 최근에 나왔다는 거죠. 맞습니까? 자, 9회차는 몇 회까지 끊으나? 8회. 왜? 원금이 균등하니까 상환된 금액을 빨리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 갔나요? 이렇게. 그래서 최감식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원리금 균등 상환액을 구할 때, 자, 융자액 곱하기 무슨 상수? 상수가 저상수밖에 더 있어? 저상수 기억나세요? 기억이 나야 될 텐데. 저당상수는 쪼개는 거죠. 만들기 위해서 쪼개요? 빌려서 갚아나기 위해서 쪼개요? 그럼 원리금 나오면 무슨 상수? 저당상수를 이용했어요. 기억하십니까? 그럼 저당상수는 원금 균등 구하는 거예요? 원리금 균등 구하는 거예요? 원리금 균등 구하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예를 들어서 임의적으로 1000만 원이 나면 약 0.13 정도 떨어져서 130만 원이 돼요. 그럼 130만 원이라는 거는 만 원 뺄게요. 그냥입니까? 원리금입니까? 원리금이죠. 맞아요. 원리금은 뭐와 뭐를 더한 거죠? 그럼 이자를 빼면 원금이 나오겠죠. 그런가요? 그럼 첫 해는 아까 쟤랑 똑같이 아직 상환이 됐어요? 상환이 안 됐어요? 그럼 이자는 100만 원이 똑같다는 거죠. 상환이 안 됐으니까. 그런가요? 그래서 이자는 틀리다, 이자는 같다. 같죠. 원리금이 다른 것 뿐이죠. 그럼 원리금 봤을 땐 얘가 더 크지만 이자는 동일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맞나요? 그러면 자, 지금 원금은 얼마가 나오겠어요? 30만 원이 나오죠. 그런가요? 근데 제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1회차까지밖에 안 나왔었어요. 근데 2회차와 3회차까지 나온다는데 적중이 됐어요. 그죠? 그럼 어떻게 구하냐? 일단 야매를 가기 전에 갈게요. 자, 얼마가 상환됐죠? 1000원에서 30을 빼야 되죠. 그럼 얼마가 남아요? 970이죠. 강의에 참여하세요. 그럼 97만 원이 돼요. 10%니까. 맞습니까? 그럼 130만 원에서 97만 원 빼면 얼마예요? 제가 할게요. 33만 원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요걸 구하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맞나요? 자,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다음에도 1000만 원에서 그냥입니까? 33만 원을 빼야 됩니까? 빼고 거기다가 또 10%를 해서 또 빼야 되잖아. 야매를 원해? 정말이야? 진짜야? 집 터트려도 될까?
힘들 텐데. 자, 그러면 봐봐. 여기는 아까 10% 이자죠? 그럼 1.1씩 곱해요. 몇십 온다? 1점이에요. 맞나요? 그럼 여기다 또 몇 점 몇? 1.1을 하면 얘가 나오죠. 해달라며.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죠? 얘에서 얘를 빼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꾸로 가라는 얘기야. 이거는 실력이 안 되니까 지금 빵빵 터지지 않는 거야. 아시겠죠? 그죠? 그럼 여기다 또 몇 점 몇씩 곱한다? 그렇죠. 그럼 얘를 빨리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1.1은 왜 나왔어요? 그 물어보지 마. 야매로 해, 야매로 가는 거야. 그다음에 10%. 20%면 1.1을 곱하는 거거든. 아시겠죠? 그죠? 나중에 할게. 오늘 뭐 그렇구나 이렇게만 알아. 지금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이제 알아. 왜냐면 이 33만 원을 구하기가 어렵잖아요. 몇 점 몇을 곱한다? 1.1. 그죠? 그럼 33만 원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럼 여기다 또 얼마를 곱하면? 그럼 얘를 구하면 얘에서 빼면 얘가 나오는 거야. 그 답을 해 그냥. 해달라고 하면서 짜증내고 있어 지금.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얘가 그냥 줄어들었지. 얘가 줄어들었지. 그럼 이자는 어떻게 됐어? 이자는 어떻게 됐어? 줄잖아요. 이자는 줄고. 그렇죠? 이자는 줄고 원금은요. 늘어난다는 걸 얘가 물어봅니다. 그럼 얘는 처음에 차지하는 비중이 원금이 맞아요? 이자가 많아요? 이자가 많다는 게 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계산은 따라해보세요. 바꿔서 물어본다. 자, 얘는 원금이죠. 원리금을 물어봐요. 뭘 물어본다? 원리금. 그럼 뭐와 뭐를 더하셔야 돼요? 원금과 이자. 하지만 얘는 그냥입니까? 원금이 균등합니까? 그러면 9회차 나오면 몇 회차까지 끊으셔야 돼요? 8회차까지 끊어서 빨리 구하셔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럼 이 자식도 8회차가 나올 수 있겠죠? 나오면 그냥이 돼요. 가서 죽여야 돼요. 죽여버려야 돼요. 그죠? 자, 얘기해보세요. 이거 그냥입니까? 원금이 균등하진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냥 있다 야매를 판생했다. 자, 1.1씩 곱하면 되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8회차까지는 안 나올 것 같아요. 그죠? 아시겠습니까? 아니, 가만히 있어봐. 얘 9회차까지 낼 수 있지. 뭐가 균등하니까. 그렇죠. 근데 얘는 8회차까지 냈다면 난리 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냥 출전, 나중에 쫓아가서 죽여, 그죠? 계산이, 그죠?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그럼 따라서 바꿔서 물어본다. 자, 얘 원리금이죠? 뭘 물어보겠어요? 원금을 물어보죠. 맞나요? 그럼 무슨 상수를 이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원리금을 구한 다음에 이자를 빼야 된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3, 4월 달에 가시면 요 계산 방식도 제가 한번 할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이해 갔어? 그 다음에 체증식이라는 게 하나 있죠? 넘기지 말고 나 받아. 넘긴다고 되는 게 아니라 가봐. 그래서 책은 항상 제가 체크해 드릴 테니까 그냥 칠판만 보세요. 넘기는. 어디 이렇게 자꾸 넘기세요? 체증식 있어요? 체증식은 점증식이에요. 그럼 젊은 신혼부부 같은 경우 소득이 안정되면은 처음은 월급이 적죠. 그러니까 처음은 적게 내라는 거예요. 많이 내라, 적게 내라. 적게 내서 힘드니까 원금도 50만 원만 내라는 거야. 이자도 10만 원만 내라는 거야. 이해하셨습니까? 얘도 그냥입니까? 둘 다 다릅니까? 원리금 다 내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했잖아. 원리금 다 낸다고. 그죠? 그럼 많이 낸다. 처음에는 적게 낸다. 적게 내. 60만 원만 내라. 그런 거예요. 조용해요. 그죠? 그럼 얘는 초기 많아요, 적어요? 점점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체감식이다, 체증식이다, 체증식이라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소득이 안정된 늙은 젊은 계층한테 유리하겠죠. 소득이 감소할 거로 예상되는 증가할 거로 예상되는 맞죠? 근데 이게 보유기간이 너무 길면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커져요. 보유기간이 길어야 돼요? 좀 짧아야 돼요? 짧은 측이 좀 유리하겠죠. 빨리 갚으면 되니까. 이해갔나요? 그 다음 두 번째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지금 원금을 다 갚았나요? 원금을 다 안 갚았나요? 안 갚았죠. 대답해봐요. 50만 원이 남았죠? 그럼 남아있는 게 1000만 원이야? 1050만 원이야? 그럼 잔액이 더 늘어났죠? 그럼 잔액이 더 늘어났다는 건 거꾸로 살아간다는 거를 따보세요. 부의 상환 마이너스 상환이 됐죠? 그럼 갚을 게 그냥요 더 늘어났어요. 늘어났다는 거죠. 이해 가셨습니까? 자, 이게 초기서부터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런가요? 자, 그럼 다 왔어. 자, 얘는 지금 처음에 얼마네요? 60만 원 내죠? 지금 보고 있어요. 얘는 처음에 지금 얼마 내요? 얘는 처음에 지금 얼마 내요? 좀 대답 좀 해주세요. 누가 제일 많이 내요? 처음에 원금, 그 다음에 원리금, 체증식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럼 우리가 시험장 가셔서 아니면 집에서 자 합니다. 제가 그래프를 그려드려 볼게요. 원리금이라는 걸 나왔어요. 원리금.
그럼 초기하고 후기 중에서 누가 맞느냐? 자, 볼게요. 자, 초기와 후기로 간다면 제가 하라는 대로 시험장 가셔서 원리금부터 보세요. 뭐부터 거나? 원리금 균등은 그냥입니까? 당연히 이 원리금이 균등합니까? 그럼 금액이 똑같죠? 대답해봐요. 똑같이 이렇게 그는 거예요. 맞아요? 그 다음 체증식을 그세요. 체증식은 그냥입니까? 점점 높아집니까? 처음엔 적은 거죠. 처음에 60만원 내고 늘어나는 건 무슨 식? 체증식이죠. 그죠? 체증식. 맞아요? 그럼 어떤 균등 상환 방식밖에 안 남았어요? 원금이죠. 원금은 초기 부담이 크다는 얘기죠. 그 원금 균등은 그냥이다. 부담이 초기에 크다. 크고 점점 작아진다는 거죠. 이해 가셨어? 그럼 누가 초기에 제일 부담이 크니? 그 다음에 체증식이고 반대는 반대로 가겠죠. 맞습니까? 근데 아까 항상 앞쪽에서도 차입자 입장과 대출자 입장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럼 차입자 입장에서는 원금 균등이 그냥입니까? 처음에 부담이 높습니까? 높죠. 맞나요? 근데 은행 입장은 그냥요, 빨리 회수할 수는 있어요. 회수 위험은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차입자와 대출자 입장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근데 잔금이라는 게 좀 어렵게 나왔는데 시험 문제. 잔금은 자, 그래프가 이렇게 돼요. 잔금은 자, 여기 약간 좀 난이도가 있는데 초기하고 후기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자, 합니다. 아까 원금 균등은 그냥입니까? 원금이 균등합니까? 그럼 직선적으로 떨어진다는 것은 균등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대답해봐요. 근데 원리금 균등은 그냥이요. 원금을 처음에 적금 조금밖에 안 내요. 그러면 잔액이 조금밖에 못 줄죠. 대답해봐요.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처음에 조금 줄다가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체증식은 더 심각하다는 거죠. 그러면 남아있는 중도상한시 남아있는 건 어떤 식이 제일 많이 남을까요? 체증식이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중간에 누군가요? 원리금 균등이죠. 그렇죠? 그럼 잔액이 제일 적게 남는 건 누구죠? 원금 균등이 된다는 거죠. 그런가요? 자, 그럼 그렇게 볼게요. 다시 할게. 처음에 누가 부담이 제일 세죠? 그 다음에 체증식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 봐봐. 젊은 소득이 안정된 실험 부분은 어떤 방식이 유리하다? 체증식이에요. 맞죠? 자, 소득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근데 마지막까지 봤을 때는 그냥입니까? 잔액이 많이 남습니까? 그럼 이자도 많아요. 그럼 총 납부로 본다면 불리해진다는 거죠. 얘기해봐요. 맞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시험에 안 나왔지만 원금 균등은 체증식이야, 체감식이야? 체감식이죠. 이거 소득이 좀 감소될 사람은 가야 되는 거죠. 맞나요? 은퇴를 하게 되면 그냥입니까? 소득이 점점 줍니까? 그럼 이 방식이 낫다는 얘기예요. 맞나? 이 방식은 그냥이야 초기에 많이 내. 근데 점점점 줄죠. 그럼 나중에 가서 그냥입니까? 잔액이 적어. 그럼 납부할 이자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원금 균등이 총 납부액은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맞나요? 다시 할게. 초기에 제일 많은 게 누구니? 그 다음에 차입자는 그냥이야 부담이 많아. 대출자는 빨리 회수할 수 있다는 거고. 맞출 수 있어? 남아있는 건 누가 제일 많이 남니? 그 다음에 많이 남다는 건 나쁜 거죠. 왜냐면 총 납부액은 더 많이 낼 수 있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갑니다. 펜 들어보세요. 자, 갑니다. 자, 417페이지로 가죠. 417페이지 갑니다. 자, 지금 원리금 균등 있나요? 그러니까 파란 색깔 대출 총 기간 걸쳐서 만기까지 총 이자 금액을 미리 산출해서 원금 총액에서 이자를 더해서 대출 기간 나눔으로써 원리금을 매월 일정하게 나타납니다. 그럼 초기에는 원금 상환분이 적지만 이자가 어떻게 돼요? 많고. 얘기 좀 해요. 후기로 갈수록 이자는 어떻게 되죠? 적어지고 원금은 많아진다는 거죠. 그런가요? 대출 원금이 완전히 상환되고요. 주택금융에서는 아까 여러분들이 왜 보금자리로는 장기 상환이죠. 원리금 균등을 많이 또 사용하긴 해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밑에 가시면 동그라미 1번 원리금 균등은 매년 그냥이요. 원리금이 균등해요. 근데 2번 매년 원리금 이자지급 원금 상환 잔고를 구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그랬죠. 자, 따보세요. 원리금은 나중에서 그냥입니까? 원금을 구하라고 합니까? 그러면 원리금에서 뭘 빼야 되죠? 이자를 빼야 되는 거죠. 그런가요?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은
파란 색깔 위주로 갈게요. 4번에 니은에 보시면 파란 색깔이 있어요. 얘는 상한 초기에 뭐가 차지하는 비중이 작죠? 후기로 갈수록 원금은 어떻게 되죠? 늘어나죠. 그런가요? 그래서 원금 상한이 플러스 양의 기울기라고 돼 있죠? 그렇죠? 자, 밑에 이제 박스가 뭘 얘기하고 싶냐면, 자, 잘 보십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원금 균등 상한 방식은 그냥요, 원금이 균등해요. 그럼 반년이 딱 지나면 500만 원이 상한되겠죠. 대답해봐요. 근데 얘는 그냥입니까? 처음엔 적게 냅니까? 그러면 500만 원이 상한되는 기간이 더 길어진다는 거죠. 3분의 2 기간이 지나야 돼요. 맞나요? 그래서 자, 얘는 아까 니은번에 세 번째 밑줄 쳐보세요. 그럼 원리금에서 원금 상한과 이자 지급분의 변화를 본다면 대출기간 만기 20년일 때 한 14에서 13에서 14라고 돼 있죠. 그다음에 3분의 2 기간. 그래서 월급의 잔이 상한된다는 거죠. 그게 어디 나와 있냐? 좌측에 보시면은 1번 다시 옆에 보세요. 아니 418페이지 그 박스 옆에 원리금 균등은 원금 상한과 이자가 비대칭이다 보니까 상한 기간이 2분의 1 지나도 대출의 원금이 반이 상한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몇 분의 몇이 돼야 3분의 2 기간이 지나야지만 된다는 얘기죠. 이해 갔나요? 그 다음에 보세요. 지금 이 상한조금표를 본다면 그냥입니까? 점점 이자는 줍니까? 줄어들죠. 맞나요? 그럼 이자는 늘어나요? 이자는 감소를 해요. 원금은요? 늘어난다는 거죠. 체크하셨죠? 원금 상환분은 증가하고 이자는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럼 늘어날수록 기울기가 커지겠죠. 이렇게 기울기가 작아지는데 의미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가지고 가시고 5번 갑니다. 그 원리금 균등의 특징은 원리금은 그냥입니까? 매기간 상한에 일정합니까? 소득이 일정한 경우에 적합하겠죠? 체크하셨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 갑니다. 양가로 2번에 무슨 균등이 기다리고 있어요? 원금 균등. 그럼 얘는 대출 원금 기간 동안에 균등하게 나눠서 매월 일정한 금액씩 상환하겠죠? 그럼 어떻게 된? 두 번째 보세요. 이자가 그냥입니까? 초기에 많습니까? 기간이 갈수록 원금이 상한되니까 대출 잔액이 감소하죠? 이자도 감소한다는 게 키포인트가 되겠죠. 그런가요? 그래서 얘는 원금이 균등할 거고, 자, 원금은 그냥입니까? 원리금을 구하라고 합니까? 그러면 원금에다가 이자를 더해야겠죠. 그런가요? 넘길게요. 넘기시면 파란 색깔 위주로 갈게요. 파란 색깔 넘겨보세요. 3번 원금 균등은 매년 상환해야 할 그냥입니까? 원금이 균등합니까? 균등하고, 자, 3번의 밑에 첫해 파란 색깔 있어요? 원리금이 가장 적해 적어요? 가장 많아요? 시간이 지날따라 원리금 상환이 적어지죠? 그래서 체증식이라 그래요? 체감식이라 그래요? 체감식. 맞나요? 동그라미 5번의 기억 파란 색깔. 원금은 처음에 부담이 크지만 대출자선 빨리 회수하죠? 그럼 원리금 방식보다는 대출기간의 원금 회수가 그냥입니까? 좀 빠릅니까? 그럼 초기에 대출기간의 원금 회수 위험이 작아진다는 얘기죠. 이거 이해 가셔야 됩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그 다음에 니은번의 파란 색깔. 차입자가 전체 대출기간 동안에 이자 상환 부담을 줄이고자 한다면 원리금보다는 원금이 더 작업하겠죠. 전체 이자를 줄이니까요. 그런가요? 그 다음 오른쪽 체증식 갑니다. 자, 체증식 오른쪽 찾으셨어요? 체증식은 원리금 균등과 원금회보다 초기에 많아요. 상환의 부담이 극히 낮아요. 그럼 젊은 층이 좋죠. 차입자 소득이 증가될 거에 따라서 점차 늘어나는 점증식이라고도 하죠. 그럼 1번 별표. 주로 미래 소득이 증가 예상되는 늙은 젊은 저소득층이나 주택 보유 예정 기간이 긴 사람, 짧은 사람, 길면 채무례 가능성이 커져요. 이 사람은 차입자를 얘기합니다. 그죠? 그럼 동그라미 쳐보세요. 늙어야 돼요? 젊어야 돼요? 길어야 돼요? 짧아야 돼요? 따라서 젊고 짧고 늙고 길고만 찍어봐. 그냥 아주 찾았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초기 상환액이 매월 이자에 충당하기 부족하기 때문에 부의 상환이 발생하죠. 부의 상환은 잔액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럼 대출 초기에 대출 기간의 원금 회수 위험이 아주 크겠죠. 그런가요? 3번. 그럼 차입자 입장에서 초기 상환 부담은 낮죠. 그만큼 대출 기간 입장에서는 원금과 원리금 상환보다는 대출 초기에 원금 회수가 늦겠죠.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밑에 박스 보세요. 박스 보시면은, 자, 박스를 보시면은 첫 번째 차입자 입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 입장이다? 차입자. 지금 박스 있어요? 그럼 차입자의 초기 상한 부담 금액이라고 되어 있나요? 그럼 어떤 상한이 제일 그 상한 부담이 정도가 클까요? 원금 균등이 제일 부담이 크겠죠. 얘기해봐요. 원리금이 더 그 다음이죠. 체증식이 부담이 제일 작다는 거죠. 근데 대출자 입장에서는 그냥입니까? 원금 균등이 빨리 회수합니까? 그럼 회수 속도가 낮게 빨리 회수할 수 있죠. 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냥이야 대출 기간 입장이야. 그럼 대출 기간이 원금 회수가 늦게 되는 게 있겠죠. 그럼 어떤 게 제일 늦어요? 체증식이 얘한테는 위험하겠죠. 대답해. 다음 넘어가는데 원리금 원금이라는 거 아시겠죠? 그 다음에 중도상환 시 미상환 대출 잔액과 대출기간 전체에 고려한 이자 상환 부담이라는 게 있나요? 묶어보세요. 똑같은 맥락이에요. 그럼 얘네들은요, 봐봐. 일로 와봐요. 자, 중도상환 시 누가 제일 많이 남죠? 많이 남죠? 대답해봐요. 그럼 체증식은 그럽니까? 전체 이자가 많아집니까? 총 납부액이 크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원금이 그냥이요, 중도상환이 잔금이 작아요. 작다는 건 조금 남았죠. 그럼 전체적인 이자 부담을 좀 줄일 수 있어서 전체 부담이 작아진다는 거죠. 대답해봐요. 그러면 우리가 중도 상환 시 미상환 대출 잔액이 제일 많이 남는 게 누구죠? 체증식이죠. 그 다음에 원리금, 원금이라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대출 기간에 전체에 고려된 이자 상환 부담도 체증식이 제일 큰 거죠. 그 다음에 원리금이고 원금이라는 거죠. 체크하셨죠? 됐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 문제를 풉니다. 문제를 푸셔서 조금 어려운 문제가 넘기시면 지금 그 확인 예제를 한번 볼게요. 확인 예제가 좀 어렵게 나왔기 때문에 넘기시면 확인 예제 있어요? 그럼 여기에 지금 여러분들이 좀 어려운 단어가 있기 때문에 같이 좀 풀어드리는데 지금 옳은 걸 찾으라 그랬죠? 자 그럼 갑니다. 저랑 같이 갈게요. 1번 원리금 균등은 매기 이자 상환액이 그냥입니까? 감소합니까? 원금은 늘어나죠? 1번이 정답이 돼요. 몇 번이 정답이다? 1번. 2번 원금 균등은 원리금보다 전체 대출기간 만료 시 누적 원리금 상환 부담이 더 크다? 작죠. 아 얘기 좀 해봐. 잔액이 적게 나오니까는 전체 누적 원리금 상환 부담은 적죠? 얘기해야 다음 넘어갑니다. 근데 3번에도 펼쳐보세요. 이게 기출에 쓰는데 다음에 DTI. DTI 아세요? 자 이걸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이걸 온 거예요. 자 일로 와보세요. 자 DTI는 뭐를 뭐로 나누죠? D를 I로 나눈다고 얘기했나요? 그럼 연소득은 같지만 원리금 상환 부담이 다르다는 거죠. 그럼 원리금 상환 부담이 제일 큰 건 누가 제일 큽니까? 원금이 제일 크고 원리금 체증식이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자 그럼 DTI라는 거는 어떻게 됩니까? 총 부채 상환 비율은 초기에 대출 시점에서 누가 원리금 부담이 크다는 거죠. 그럼 누가 크죠? 체증식이 커요? 원금이 커요? 원금이 제일 200만 원이 많이 낸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DTI 찾으셨어요? DTI는 어떻게 됩니까? 위가 원리금이 들어가잖아요. 얘기 좀 해봐. 일로 와봐요. 이 원리금이 들어갔잖아요. 원리금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제일 많이 내요? 원금이죠, 원금. 그렇죠? 그러면 체증식 방향이 원금 60만 원이 200만 원보다 더 크다, 작다? 작다는 거죠. 이거 이해 가시겠죠? 됐습니다. 같고요. 대출금 조기 상환하는 경우는 나중에 잔액이죠. 그런가요? 그러면 원리금 상환비에서 원금에 대한 상환액이 더 크겠어요? 작겠어요? 작겠죠. 작게 나오니까. 그런가요? 그 다음에 자 5번 갑니다. 대출 잔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함으로 다른 상환 방식에 비해서 이자 부담이 작다라고 돼 있어요? 그죠? 자 밑에 해설 보세요. 그럼 체증식이에요? 이건 원금 균등이에요. 원금 균등이 체감식이잖아요. 그럼 체감식이 대출 잔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함으로 다른 방식에 비해 이자 부담이 작겠죠. 이해하셨습니까? 이거 이해 가시겠어요? 다음에 DTI. 자 그럼 봐봐. 이 DTI라는 자체는 그냥입니까? 원리금이 올라갑니까? 올라가니까 이 200만 원이 제일 크다는 거죠.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답은 몇 번? 1번. 자, 프린트 갑니다. 이거 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좀 어려웠지만 들어갔어요. 자, 들어가셔서 하나씩 하나씩. 자, 프린트 보고 계셔요? 9번 풀어보세요. 9번. 어렵지 않습니다. 9번. 맞나 틀리나? 9번. 프린트 9번. 점승은 조금씩 내는 거잖아요. 초기 많이 냈어요? 적게 냈어요? 그러면 차입자의 원금 상환 부담이 원금과 원리금보다 클까요? 작죠, 작죠. 얘기해야 다음 넘어갑니다.
그런가요? X고요. 10번이 뭔지 X인지 맞춰보세요. 오예요, X예요. 월부금이 처음에 내는 금액이거든요. 그죠? 월부금 전체. 그럼 보세요. 저 보세요. X라고 하셨죠? 자, 얘 200 냈고 130 냈죠? 어떤 게 더 많이 냈어요? 원금이 더 많이 낸 거죠. 그런가요? 그럼 첫 해에 대한 월부금은 누가 더 많이 냈습니까? 원금 균등이 많이 냈지 동일하는 건 아니죠. 동일하는 건 이자가 동일하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됐습니다. 잘하셨고요. 그 다음에 14번으로 가볼게요. 14번이 맞나 틀리나 한번 보세요. 중도 상환한다 그랬죠? 그럼 잔금이 누가 더 적게 남아요? 그러면 맞아요, 틀려요? 틀리 바뀌었죠. 원금이 제일 작게 남겠죠. 화이팅. 그 원금 상환이 원리금보다 더 작겠죠? 얘기해야 다음 넘어갑니다. 그러면 15번 맞춰보세요. 맞나 틀리나? 15번 OX. 아니, 아까 200이 많아, 130만 원. 200이 많죠? 그럼 어떤 상환이 더 커? 원금이 더 원리금보다 크겠죠? 마지막에 이제 X예요. 16번이 온지 X인지 맞춰보세요. 마지막입니다. 오다 X다? X죠. 자, 최정식은 미래소득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은퇴정자가 좋아요? 젊은 층이 좋아요? 젊은 신혼부가 낫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됐습니다. 이렇게 자 갈게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절 보세요. 자, 봅니다. 자, 가볼게요. 자, 여러분 이제 이렇게 갈게요. 이제 전체적인 틀을 봤을 때 무슨 균등상환 방식이 제일 부담이 커요?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최정식이 제일 작다는 거죠. 그런가요? DTI 아시죠? DTI 위가 원리금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DTI가 제일 높은 게 누구죠? 원금 균등이 DTI가 좀 처음이 크다는 거죠. 이해 갔나요? 그 다음에 차입자와 대출자 입장은 같다 다르다. 차입자는 얘가 부담이 세죠. 근데 얘는 그냥이니까 빨리 해소할 수 있습니까? 그럼 해소 위험을 줄일 수도 있다는 거죠. 대출자와 차입자 입장만 생각하시면 돼요. 맞나요? 근데 남아있는 건 누가 제일 많이 남죠? 그럼 최증식은 그냥입니까? 이자도 많습니까? 그 총 납부액은 불리하다는 얘기죠. 얘기해 보세요. 누가 제일 적게 잔금이 남습니까? 근데 전체 납부액은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오케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 갈게요. 자, 원금은 그냥요. 원금이 균등해요. 그걸 물어보겠어요? 이자를 물어보겠어요? 원리금을 물어보죠. 맞습니까? 자, 얘는 그냥입니까? 원리금을 계산하라고 합니까? 그럼 뭐와 뭐를 더하죠? 원금과 이자를 더해야 돼요. 만약에 9회차 나왔다 그러면 몇 회차까지 끊어야 돼요? 8회차까지 끊어서 상환된 금액을 빨리 산정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원리금 균등은 뭐 구하라고 하죠? 원금 구하라고 하죠. 맞습니까? 그럼 뭐에서 뭐를 빼죠? 원리금에서 이자를 빼는데 야매 기억하시죠? 자, 그냥입니까? 10%니까 1.1입니까? 33만 원을 빨리 계산하시는 게 계산 방식이 빨라요. 아시겠죠? 나중에 해드리겠고요. 이해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최정식은 늙은 젊은 소득이 감소할 걸 예상되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그죠? 초기서부터 부의 상환이 발생되죠? 맞습니까? 그럼 보유 예정 기간이 길어야 돼요? 좀 짧아야 좋다는 거죠. 그죠? 늙어야 돼? 젊어야 돼? 길어야 돼? 짧아야 돼? 그다음에 늙고 짧고 아니지. 젊고 짧고지. 아시겠죠? 그죠? 적고 짧고예요. 이렇게 해서 가시면 돼. 되셨죠? 되셨고 오늘 아쉽지만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423페이지 가셔서 다음 시간에 거기 보시면 우리나라의 주택금융이라는 게 있죠? 제가 다음 시간에 해드리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